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부터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여야 각 정당들은 합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는데요. 13일간의 운동기간 동안 필승의 각오로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 여야는 모두 합동 출정식을 갖고 대규모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태화로터리에서 합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찾아뵙겠다는 의미로 큰 절도 올렸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원팀이 돼 위기의 울산을 구해내겠다며 잘 사는 울산, 젊은 울산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믿고 다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울산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합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홀로아리랑을 개사한 노래를 합창하고 큰 절을 올리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거론하며 힘든 싸움이지만 울산과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을 내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비록 힘들더라도 끝까지 스스로의 힘을 믿고 목숨을 다 바쳐 싸운다는 각오로 싸워 이깁시다, 여러분!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은 북구 현대차 명촌 정문 일대에서 합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분열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하나로 뭉쳤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생각하는 진보 진영을 다시 한번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분열된 진보정당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31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여야 후보들은 13일 동안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어제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노욱희 교육감 후보는 공업탑 로터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노 후보는 교육복지와 청렴 행정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시급한 교육 회복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홍 교육감 후보도 공업탑 로터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김 후보는 편향된 이념 교육이 된 울산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학습 능력과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701곳에 6일 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부착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와 정당명, 경력 등이 담깁니다. 선거 벽보를 찍거나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7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해 수사 의뢰된 상황입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고준위 핵 폐기물의 부진의 저장시설 건설 등 핵 관련 현안에 대한 탈핵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 울산시장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의 이 같은 정책 질의에 대해 송철호 후보는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두겸 후보는 안전성 입장을 전제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찬성했고 핵 폐기물 저장시설 부지는 절차에 따라 확정해 항구적인 시설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핵단체는 김두겸 후보가 40년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핵 폐기물 부진의 저장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 울산 공장을 신설할 것을 현대차 그룹에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기차 공장이 울산에 신설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자동차 도시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라고 우려하며 울산은 광주형 일자리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전기차 공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울산시장이 당선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싼 값의 공장 용지를 제공하고 지역 상공계와 기업체,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개통된 태화강력 이용객이 4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울산시는 개통 이후 4월 말까지 태화강력 이용객은 106만 7,6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32만 명, 2월 20만 9천 명, 3월 21만 4천 명, 4월 27만 1,600여 명이 태화강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이 동해선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8%가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이용 목적은 통근이나 통학, 개인 용무가 58%, 여행 16.7%, 출장 12.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지역 R&D 투자액 1조 원 시대를 맞아 기술 사업화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김혜경 박사는 울산 지역 R&D 투자액이 1조 원을 돌파했고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투자 활동 성과는 양적으로 우수하지만 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질적 개선은 정체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 사업화 거점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전문 조직 활성화, 또 기술 창업과 사업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주 2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제 검사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 기동 전담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면 진료와 약 처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은 코로나19 사망자 334명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전체의 67.9%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9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JCN 울산중앙방송이 광역기초의원 전체 출마 후보들의 연설 방송을 진행합니다. 선거 출마자들에게는 정책 홍보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을 알리고 투표에 임하는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을 찾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2분 동안의 연설 방송을 위해 직접 준비한 원고를 읽어보며 연습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설을 이어갑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10명 등 모두 72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139명의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집중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JCN은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소신, 철학과 정책 등을 담은 연설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설 방송은 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과 비교해서 미디어 선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JCN 지역 채널을 통해서 정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후보자 연설 방송은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채널 2번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JCN 유튜브 채널인 존TV에도 업로드됩니다. JCN은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선거 방송을 통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기회를,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과 신호 위반 건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신호 위반 건수는 7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6% 늘었고 과속도 37만 9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북구 천곡 교차로였으며 신호 위반은 중구 양사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니트 청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니트 청년은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로 두 기관은 니트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심리 정서 안정과 자기 탐색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구직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와 단절하는 청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 협약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니트 청년들의 사회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춘천 아시아선수권대회 태권도 겨루기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울산 출신의 선수 3명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선발전에서 울산 출신의 서건우, 남민서, 송다빈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오는 6월에 개최 예정인 제25회 춘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명의 선수는 모두 한 체대 소속으로 서건우, 남민서 선수는 울산 스포츠과학고를, 송다빈 선수는 울산 효정고를 졸업했습니다. 동구 지역의 특산물인 방어진 용가자미의 홍보를 위해서 개발한 용가자미 이모티콘이 배포 13분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부터 선착순 2만 5천 명에게 방어진 용가자미 캐릭터를 배포하는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13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어진 용가자미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모두 16종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운받은 이모티콘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이 어제 8개의 동행정복지센터와 명촌문화센터에 5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돼 있지만 야간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5개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온실가스를 기준 배출량 대비 34%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올해 1인 1텀블러 생활화와 일회용품 없는 날 행사 실시,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채식 활성화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녹색 제품과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 타이머 콘센트 설치 확대, 자원순환 재활용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41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춘해보건대 방사선과 김기홍 교수가 인재 양성 분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춘해보건대에서 15년간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에 헌신한 점과 대학 성장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현장과 대학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